여행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숙소인 홀브룩을 출발하여 오전에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캐니언 드 쉐이를 둘러보고 해지기 전까지 머니먼트 밸리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의 계획입니다. 기대와 설레임 속에 여행 첫날이 밝았습니다. 투숙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와플과 커피 그리고 소세지, 스크램블 에그, 시리얼로 든든한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둘러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꽉꽉 채워 넣습니다. 홀브룩에서부터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까지는 26마일 25분을 이동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 8시에 오픈이 되는데 게이트가 굳게 닫혀 있어서 직원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아침 8시가 되자 굳게 닫혔던 게이트가 열리고 우리는 공원 안으로 진입합니다.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애뉴얼 패스를 레인저에게 보여주고 팜플렛을 받아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페트리파이드 국립공원은 엔트런스가 북쪽과 남쪽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북쪽 진입구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쪽 엔트런스로 진입한 우리는 페인트드 데저트 인을 거쳐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지도 7번의 블루 메사 트레일을 걸을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자동차로 이동하여 10번의 크리스탈 포레스트 트레일을 걷고 다시 차로 이동해서 11번의 자이언트 로그 트레일을 걷고 남쪽 엔트런스를 통해 빠져나옵니다.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은 게이트에서 게이트까지 총 28마일 약 45분 동안 이동할 정도로 광활한 지역에 볼거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게이트에서 받은 브로셔에는 공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에 따른 추천 가이드라인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 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페인트드 데저트 인으로 핸들을 돌립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그랬는지 차량도 한 대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이 온통 우리 세상이었습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 페인트드 데저트 인은 정말 수박 겉핥기로 슬쩍 보고 지나쳐서 오늘의 메인 트레일로 걷기로 계획한 블루 메사로 향합니다. 뻥 뚫린 도로와 하늘과 구름과 바람 그리고 아침 햇살 정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페인티드 데저트 비지터 센터에서부터 블루메사 트레일 헤드까지는 18.3마일 34분을 이동합니다. 허허 벌판에 이렇게 삭막하고 어둡고 조금은 무서울 수 있는 분위기의 블루메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블루메사 트레일은 1마일 약 1.6km의 루프 형태의 트레일입니다. 블루메사 트레일은 해발 115피트 위에서 트레일 헤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래로 걸어 내려가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 걸을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광경에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사람 하나 없이 적막하고 고요한 블루메사의 정적이 참으로 평온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지금의 고요와 평온 그리고 적막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2023년 2월에 중간 자락에 계획했던 이번 여행으로 인해 우리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씩 더 아래로 내려갔던 길이 이제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루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트레일의 중간 지점을 지나 출발했던 곳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뒤로 또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블루메사 트레일에는 차 한 대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오롯이 우리만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많은 조사를 하면서 블루메사 트레일에 대하여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로 만났던 블루메사 트레일은 정말 마음 깊이 와 닿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2월의 중순경 60을 맞이한 기념으로 친구와 단둘이 하는 여행을 겨울의 끝자락에 계획하고 단행한 여행이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리고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블루메사 트레일에서 함께 걷고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자 다짐해 봅니다. 스스로의 60세를 기념하고자 계획된 이번 여행, 노인이라는 세대로 진입하는 심리적 버거움과 마땅히 그 나이를 또 그 나이의 삶을 담대히 받아들이겠노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젊은 날과 앞으로의 날들을 서로 응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좀 더 배려하고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나를 좀 더 아끼는 삶으로 나 스스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블루메사에서 크리스탈 포레스트까지는 7.2마일 14분 이동합니다. 크리스탈 포레스트는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규화목 국립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크리스탈 포레스트 트레일은 0.75마일 약 1.2km의 루프 형태의 트레일입니다. 그냥 들판길을 걷는 것 같은 트레일길을 걷다 보면 듬성듬성 규화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규화목은 식물이 화석화되어 생장의 모습이 남아있는 아주 특별한 유형의 화석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요. 그리스 말로는 나무가 돌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나무가 돌이 되었어요. 걷다가 보면은 이것이 정말 돌이 아니고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나무들이 이렇게 길게 누워 있습니다. 이 신기한 규화목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규화목은 나무나 가지 등이 쓰러지면서 늪지대나 진흙이 많은 갯벌, 습지, 모래 등에 아주 빠르게 파묻히게 되면 나무의 성분이 완전히 광물로 대체된다고 해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철, 망간, 코발트, 탄소 등등의 이 광물들이 나무 속으로 침투하면서 이것이 치환이 돼서 그렇게 해서 돌과 같은 규화목으로 변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떤 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보이는 규화목은 분명 나무가 아니라 돌이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경이롭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지겹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출발했던 출발점으로 다시 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애리조나의 국립공원을 걸으며 또 한 번 우리만의 세상을 만납니다. 눈길이 가는 곳마다 규화목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신비로웠습니다. 덩그러니 길가에 던져진 돌마냥 자리 잡은 규화목을 보고 또 보면서 그럼에도 새롭고 새로운 느낌을 받으며 걷습니다. 이제는 오후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전 조사가 충분치 않았던 페트리파이드 국립공원을 뒤로하며 아쉬움을 남긴 채 캐니언 드 쉐이로 향합니다.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에서부터 캐니언 드 쉐이까지는 101마일 1시간 36분이 소요됩니다. 캐니언 드 쉐이에 다가갈수록 도로를 덮은 흙에 눈길이 갑니다. 캐니언 드 쉐이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와 설레임 속에 계속 이동을 합니다. 도로 위에 우회전 화살표를 드디어 보았습니다. 웰컴 센터에 들러 브로셔를 받고 웰컴 센터에서 나가자마자 캐니언 드 쉐이는 노스림과 사우스림으로 갈라집니다. 노스림에는 3개의 오버룩이 있고 사우스림에는 7개의 오버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3개의 전망대가 있는 노스림의 메사크르 케이브 오버룩으로 이동합니다. 캐니언 드 쉐이 지역은 약 5,000년 전부터 콜로라도 고원의 푸에블로인들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형성된 거주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푸에블로 인디언과 호피 인디언들이 소규모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머미 케이브에 도착하여 너무 궁금해서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점심도 제쳐두고 전망대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망대 계단을 내려가 머미 케이브의 협곡을 맞이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미 케이브 협곡은 평화롭고 고즈넉하고 그리고 시간이 멎은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붉은색 빛이 도는 절벽과 눈과 바람과 하늘, 구름,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말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있으면서 눈앞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인디언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거죠.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 메사크르 케이브 오버룩으로 향합니다. 이곳 메사크르 케이브 협곡에서는 과거에 많은 전쟁이 치러졌는데 특히 1825년에 스페인군이 이곳을 침공해서 25명의 나바오 여인과 아이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스페인군은 90여 명의 나바호 용사들을 또한 잔인하게 죽인 애리조나에서 가장 끔찍한 학살 현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놀스림의 가장 끝에 있는 메사크르 케이브와 머미 케이브에는 가까운 곳에 유카 케이브 루인과 머미 케이브 루인의 인디언 거주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우스림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오늘은 해지기 전까지 머니먼트 밸리까지 도착하는 일정을 계획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득 안고 사우스림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우스림에는 7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웰컴 센터로부터 가장 먼 곳인 스파이더락 오버룩으로 가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전망대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웰컴 센터에서부터 스파이더락 오버룩까지는 왕복
6.4마일, 시간은 45분 정도 예정합니다. 캐니언 드 쉐이의 상징과도 같은 곳 스파이더락 오버룩으로 향합니다. 1시간을 달려 스파이더락 오버룩의 전망대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면서 정말 이곳에 왔구나 하는 기쁨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진에서 보았던 2개의 돌기둥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궁금했는데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파이더락 전망대는 명성만큼이나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이곳저곳에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든 조형물로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자, 이제는 슬라이딩 하우스 오버룩으로 이동합니다. 막상 바위돌 위에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바위 위에 흰색 화살표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700피트 위에 깎아지른 절벽이니 조심하라는 경고판이 나오고 마치 평원과도 같은 편편한 반석 위를 걷고 또 걸어 슬라이딩 하우스 전망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 흰색 화살표가 다시 보이고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며 안심하며 계속 가던 길로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 길이 제법 험해요. 울퉁불퉁 높낮이가 다른 바위도 보이고 눈이 녹은 진흙탕 길도 보이고 마치 우리 인생사 같았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듯이 이 길도 지나갑니다. 바위산 위를 계속 걷다 보니 마치 냄비 받침 같은 작은 웅덩이, 팥홀들이 사방에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돌 계단을 지나 드디어 슬라이딩 하우스 전망대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시간만 좀 더 있었더라면 전망대를 쭉 따라 걷고 그리고 반석 절벽을 따라서 조금 더 걸으면서 이곳의 전경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좀 조급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슬라이딩 하우스 전망대를 나와 정션 전망대로 향합니다. 정션 오버룩 주차장에서는 이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들이 만든 공예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의 끝이라 방문객이 정말 없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나와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쉬우나마 팔찌를 몇 개 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캐니언 드 쉐이에서부터 머니먼트 밸리까지는 95마일 1시간 33분을 이동합니다. 지는 해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목적지를 변경할 때마다 달라지는 주변 환경은 충분히 운전할 만했습니다. 늘 마음속에 있던 머니먼트 밸리를 드디어 갑니다. 목적지로 다가갈수록 주변에 이제 머니먼트 밸리를 가는구나 하는 직선 도로들이 쭉쭉 나타납니다. 뉘엿뉘엿 지는 해를 안으며 운전하다가 드디어 오늘의 숙소인 굴딩 슬라치에 도착했습니다. 나름 길었던 오늘 하루의 여정을 잘 마치고 오늘의 숙소인 306호에 들어갑니다. 작지만 깔끔한 굴딩 슬러치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일은 오전에 머니먼트 밸리를 볼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캐니언 랜즈의 니들스 지역을 보고 아치스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분주하게 많은 것을 보았던 여행 둘째 날에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제법 피곤했는데도 쏟아지는 별을 보기 위하여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애리조나, 유타 둘째 날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리조나, 유타 여행 3일차 머니먼트 밸리하고 니들스에서 다시 만나요.